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요, 조세 공산주의, 의료 공산주의 제목하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 부제목으로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에 물을 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목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조세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또 의료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보시면요, 각종 4대 보험이다, 세금이다, 공공요금, 물가, 너무 한꺼번에 올라서 삶이 매우 어렵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너무 힘이 드니 정부에서 무상복지한다고 하면서 보조금 나눠준다 할 때 이런 소리가 반갑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조세 공산주의의 전형입니다. 각종 세금, 4대 보험을 포함한 준조세, 공공요금, 물가 등을 올려서 주권자인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부의 보조금에 연명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국민을 노예화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돈 쓸 자유, 돈 쓸 권리, 즉 소비 주권을 빼앗아 가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패 정치인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인류대학 출신의 판검사들, 또 서울대학교 출신이나 또 인류대학의 공무원, 또 언론인, 또 학자, 이런 자들이 야합해서 전 국민의 40%가 노예였던 조선시대, 즉 중세 봉건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세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 정권과 좌파 정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수 정치인과 좌파 정치인이 한 통속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출세를 하고 있으니 모두 공범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유대 금융자본을 등에 엎은 각국의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들이 개별 국가와 개별 민족 문화를 해체하여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들기 위한 공작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국내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노예로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에 이미 취등록세를 모두 내셨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종부세는 위헌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을 정부가 임의대로 약탈해가는 것이 바로 종부세인 것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주인이 정부에 월세를 내는 중국 공산당의 토지 공유제를 한국적인 표현에 바꿔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추미애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노무현 때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재산을 형성하시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이미 모두 내셨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자식에게 주거나 형제에게 주거나 남에게 주거나 그런 부분은 정부가 간이할 바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위헌입니다.
상속세 또한 정부가 내 형제도 아니고 또 내 부모도 아니면서 부모님 유산 가운데 최대 50%까지 가져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뭐다? 약탈입니다. 상속을 3번만 하면 국민은 알거지가 됩니다. 멀쩡한 기업을 상속세 내려고 팔아야 하고 상속 3번만 하면 남은 돈 또한 정부가 다 가져가게 되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세금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세금을 못 내면 결국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려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살게 만들면 그 국민들이 그대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공산주의에 저항하여 조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세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헌법 제23조 1항에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 4가지 세금에 대한 폐지 운동을 해야 하고 이를 조세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 저항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바로 헌법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조세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이 안에도 각각 부가가치세가 10% 이외에도 주세, 교육세, 유류세 등 각종 이중과세들이 줄줄이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4,500원 안에 포함된 세금은 무려 3,323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값도 2,500원짜리 한 병에 절반 이상이 각종의 세금의 결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를 없애고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중과세를 모두 없앤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각종 물가가 내려가서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청년들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종부세가 1,000만 원이 나오면 집주인은 전세를 내놓을 때 전세금에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내놓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인 것입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 복지에 사용한다고 하는 정부의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매년 종부세가 올라가면 전세를 내놓을 때 매년 전세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에 겁을 질린 서민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게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을 다시 은행에 빼앗기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보면서도 부동산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산층이 완전히 괴멸되고 정부의 보조금을 타먹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려고 한다면 계속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니 기업과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한국에는 노예화된 서민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만 좋아지는데 그 정치인들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있으니 조선시대 양반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악법을 만들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약을 강제로 맞게 하는 등의 온갖 더러운 일들은 출세에 지향적인 서울대학교 혹은 인류 명문대학 출신 공무원들이 하도록 만들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시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산업공상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배 피지배 계층들이 다시 나눠지고 이러한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면 완전하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헌법에 국민 대신 사람을 삽입하게 되면 세계 단일 정부의 중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석현, 지금은 나와 있지만 중앙일보 회장했던 사람이죠. 또 그가 또 주도적으로 창설하였던 여시제가 말하고 있는 리셋 코리아가 되겠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유대 금융 자본가들이 말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 내용을 가급적 SNS를 통해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예 상태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 30대 신혼부부들이 결혼도 못하지만 어쩌다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 줄줄이 부동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벌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개인소득세가 10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45%를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데, 어제까지 백수였다가 스타 인터넷 강사가 돼서 연봉이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비록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정부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45억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약탈해 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 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서 45%를 가져가는 것은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탈해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세 공산주의에 맞춰서 조세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세 민주화 운동을 이제 바야흐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또한 문재인 정권 때 법인세를 지방세 2.5%를 포함하여 27.5%까지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였고,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를 모두 방치하여 기업들이 많은 숫자가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염병, 중국에서 발생한 그 역병 사태를 악용하여 거리두기를 한다고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았고 거리에 나와 앉았으며 정부 보조금을 의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입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니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이 결과 인구 감소로 인하여 나라가 해체 위기로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앞장세워서 남녀 갈등을 유발시켰고,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에 앞장을 서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루에
약 3천여 명의 낙태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1년이면 약 110만 명의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낙태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대 금융자본, 딥스테이트의 인구 감축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척하면서 들러리만 서주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은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즉 중국 공산당 조선 총독부의 1중대, 2중대가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들인 것이죠. 국민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세 공산주의가 미국과 유럽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만든 기관에는요, 영국의 정보기관은 MI6, 미국의 정보기관이 CIA,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한국은행과 같은 미국의 국책은행이 아닙니다.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달러 화폐를 발행하는 민간 기업이고 여기에 이사들은 모두 영국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FRB에서 전쟁 자금을 빌려오고 또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CIA가 전쟁을 기획하고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면 미국 정부가 전쟁 자금을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FRB에서 빌려오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니 미국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유대 금융자본이 미국인들이 벌어서 낸 세금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상해야 했었고 각종의 물가가 오르니 결국 기업들이 모두 떠나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은 유대 금융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CIA는 끊임없이 주적을 만들고 미군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미국 정부는 전쟁 자금을 FRB에서 빌려오는 구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보기관 안에는 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MI6나 CIA, 미군, 이들 안에도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소수의 악인들이 전 세계를 속이고 전쟁을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언론에 흘리게 됩니다. 자, 현재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은 선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25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1만 5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모사드와 또 양심 있는 언론들이 이미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부시 정부가 주장하고 공격해 갔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쟁을 수행했고 많은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로 발행해서 사용했고 현재는 그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죠. 아프간에서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고 쳐들어갔고 아프간 전쟁에서도 역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를 발행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뜬금없이 어제의 동지였던 소련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냉전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지난 70년 넘게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느라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났던 것이고, 미국 정부는 각종 세금을 인상하여서 FRB의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돈은 유대 금융 자본가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고서 뇌물을 주었지 아들 헌터 바이든을 보고 주었단 말이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00억 불이 넘는 무기와 달러 등을 지원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미국의 FTX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되돌아와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제공이 되었고, 수사 당국의 추적이 시작되자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를 파산시키고 증거를 인멸한 바 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이자를 줘야 하니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을 더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따라서 미국 인구 92%가 식료품조차 구매하는 데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은 잠궈버리고 그 결과로 유가가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유가가 내려가고 일자리가 넘쳐서 교도소의 죄수들까지도 일자리를 얻을 만큼 일자리가 넘쳤었는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자 미국이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의 선관위원들, 법조인들이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미국에서 7만 불, 한화 대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7만 불을 벌어도 세금, 집세, 각종 이자, 공과금 등등을 내고 나면 식료품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두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92% 인구가 식료품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조세 공산주의가 미국을 파산 위기로 내몰았고 미국 국민들을 유대 금융자본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설치했다고 미국 국무부의 우크라이나 차관부가 2022년 초에 미 의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밝혔는데, 이를 미국 팍스 뉴스에서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유대 금융자본에 장악된 미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국민들이 기름, 가스,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더욱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FRB는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각국들도 함께 금리를 올려야 하니 각종 대출 의자가 올라가고 부동산 대출이 많은 중산층은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FRB는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각국도 함께 금리를 올려야 하니 각종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부동산 대출이 많은 중산층은 줄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국의 중산층을 모두 무너뜨려서 정부 보조금을 타먹는 노예로 만들고 교육을 마비시키고 전통 문화를 없애면서 의료 공산주의를 시행하면 전 세계를
유대 금융자본의 손아귀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디지털 화폐까지 도입하게 되면 유럽에 앉아서 서울시, 서대문구, 은평구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현금이 현재 지갑 안에 얼마가 있는가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레이트 리셋이고 한국 내에서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서울대학교 명문대학 출신의 정치인,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 서울대학교 및 명문대학 출신의 공무원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세계교회협의회 WCC,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또 원불교 여시제, 이와 같이 수많은 단체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들의 상급기관 수장이 어느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북한을 왜 다녀오는지, 북한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게 되는데, 각 단체 수장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조선족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8가지의 특혜를 주었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차별금지법, 국가인권계획, 평등법 등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우대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홍위병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의미인데,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기에는 woman, 즉 여성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성평등가족부로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처벌을 할 수가 없으며, 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재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인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밑에 있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법무부 공무원들이 정권에 상관없이 유대 금융자본의 어젠다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과 유럽을 보시고 미국의 현재 각 주를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되면 헌법도 무너지고 동성애를 금지한 성경을 불온서적이라고 이제 분류하게 되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완전하게 말살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부 산하의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동성애가 좋은 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딥스테이트의 어젠다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교육위원들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에 있는 국립서울대학교 기역 시옷 디귿은 이제 더 이상 국립서울대가 아니라 계집, 술, 돈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고, 공산당 교육기관으로 변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이미 유대 금융자본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써대는 각종 보고서를 믿고 정책을 시행하면 유대 금융자본주의의 어젠다를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될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은 그저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일 똑똑한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인류 명문대학 출신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이 망해가고 있는 현재의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한국 또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지만원 박사님 같은 학자들을 구속시켰습니다. 학문적인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교수들과 판검사들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생충이 아니면 무엇을 두고 국가의 기생충이라 하겠습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님, 또 서울법대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가만히 계시면 당신들도 기생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판검사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간 그러한 쓰레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서울법대 출신 판검사들은 헌법에 왜 언론의 자유가 또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받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어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윤석열 선배님,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북괴 이성건이라는 저자가 말했듯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십니까? 잠이 옵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출신들, 해외 유학파들은 유대 금융자본의 노예가 되고 그 노예로 전락하여 자기 자신이 하는 짓이 조세 공산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바로 조세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자들은 자신들이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똑똑한 국가 엘리트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국에서 다녔던 학교와 그들이 늘 보호했던 각종 잡지들, 또 그들이 활동했었던 수많은 단체들이 유대 금융자본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유대 금융자본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것이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이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정치인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면 양심도 팔아먹고 부모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도 팔아먹는 범죄를 저질러도 무감각하게 아무런 죄의식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렸고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이 되어서 유대 금융자본의 어젠더를 따라 정치를 하고 각종 이상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동일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름만 바꿔줘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출신이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100%로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장차관이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과 부국강병으로 이끄셨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없는데도 6.25 때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중국 공산당의 수괴인 시진핑 기념관이 서울대학교 안에 그것도 도서관 정중앙에 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총장, 서울대학교의 학장,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중국 공산당의 교육기관으로 전락됐던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만드는 냉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서울대학교의 유홍림 총장과 교수들에게 더 이상 월급을 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유홍림 총장 그리고 그 앞에
서울대학교의 총장께 묻겠습니다. 후배들을 국가의 기생충으로 만들어 놓고 바위 목으로 넘어갑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는데도 6.25 때 중공군을 보내서 통일을 막고 서울을 빼앗았던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기념관이 서울대학교에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까?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 나누는 기준은 역사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볼 때 서울대학교의 유홍림 총장님은 사람이십니까? 짐승이십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면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의 짐승이고 양복을 입고 다니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되는 것입니다. 후학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기생충 교수들 밑에서 배우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기생충으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유대 금융자본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많이 배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해외에 논문을 제출하는 기관도 이미 유대 금융자본에 의해서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젠다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면 논문이 실리지도 않고 연구비도 지원받지 못하며 심지어 서울대학교에서 발을 붙이고 월급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조세 공산주의에 파생된 것이 의료 공산주의입니다.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주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발생하여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침묵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아주 일부이지만 교수들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진실을 외쳤다고 한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 활동을 하였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전염병에 대해서 알면 도대체 뭘 안다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청 안에 전염병 전문가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냥 유대 금융 자본들의 어젠다에 맞게 원고 써주고 그 써준 원고대로 정은경은 그냥 읽어왔던 것입니다.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어도 되지만 버스와 전철에선 써야 되고 전염병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식당 출입도 불가능하고 몇 시 이전에는 몇 명 이상 식사가 되고 몇 시 넘어가면 몇 명 이상 식사가 안 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11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람을 가지고 놀았던 것이 바로 의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고 정신병입니다. 슈퍼마켓도 몇 평 이상은 저녁 11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하고 몇 평 이하는 저녁 11시 이후까지도 영업이 된다고 하니 같은 동네에서 마주보고 마트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문을 열고 하나는 문을 닫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들이 저항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퍼지면 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전염병이 퍼지자마자 예방주사약이 나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안전성을 의심하는 논문들이 줄줄이 쏟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냐 하는 점이죠. 이때도 그 잘났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의사들, 교수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염병 주사 한 대를 놓을 때마다 2만 원 이상의 접종비를 주게 되니 돈벌이가 꽤나 흡족했을 것입니다. 또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으려면 침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더 이상 국가의 엘리트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으며 보편적인 양심도 없는 기생충, 괴물로 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그들은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조국 사태가 일어났으면 전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국을 해임하라고 난리를 쳤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과연 있었습니까? 움직임이 전혀 없었죠. 문재인 정권은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대로 이 어젠다를 실천했고, 그 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교회 등이 많이 폐업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님 또한 종교가 특이하게도 몰몬교로 되어 있는데, 몰몬교를 유대 금융자본의 프리메이슨이 만든 것을 김규현 원장께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님은 자기 자신이 프리메이슨의 어젠더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깨달은 적은 없으신죠. 혹시 유대 금융자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외교부에다가 갑자기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 제2차장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회가 만든 서강대학을 나왔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은 예수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지 문의를 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실 때 이를 저지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도대체 막지 않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예수회가 사실상 한 몸이 되었는데 김규현 원장님께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지요? 로마 교황청,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시티 오브 런던, 워싱턴 DC, 로마 바티칸 교황청 등 곳곳의 이름은 다르지만 이 단체들의 공통점은 유대 금융자본에 의해서 모두 접수되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 세계 단일화 정부, 이 모든 것이 실행되려면 각 나라의 경제, 국방, 안보, 전통 문화를 모두 말살해야 합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 나라의 중산층을 무너뜨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계속 올리고 교육을 장악하여 인문학, 종교, 민족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없애버려서 국민들을 중장기적으로 짐승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 당부당이란 글을 게재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를 하셨고, 재산을 나누어 갖자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게으른 가난뱅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본가를 없애자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교를 혁파하자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덕과 의가 타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부와 군사 그리고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된다는 공산주의자들 주장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결국 배반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대한민국 사회와 미국 그리고 전 유럽이 공산주의에 먹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조세공산주의와 의료공산주의에 맞서서 국민 모두가 싸워야 할 때고, 기존의 두 정당을 모두 용도 폐기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자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우리 모두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